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간 근무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오늘 하루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풍경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이 영하 2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나겠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검팀이 오전 11시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성근이를 봐주려고 한 정황들 그동안 쭉 수사를 해왔는데요. 아마 또 윤석열과 이종섭에 대해서는 기소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자, 오늘 11시에 결과 발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이제 24일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다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인데요. P 씨에 대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광훈 씨한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입고 나갈 빤스 색깔은 뭡니까? 나도 궁금하네요. 정치 한 잔 그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빤스 입고 나갈 건지. 네, 11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 다루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지귀현 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인데요. 동료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말입니다. 공수처는 지판사의 통신 기록과 택시 앱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귀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어서 수사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고발장에는 변호사 등 지인 2명에게서 유흥업소,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접대가 이루어진 날의 동선과 동석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집중 분석 중입니다. 특히 당시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추정한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게 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동아일보 기사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원 당규 개정 의견 수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비 경선부터 본 경선까지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위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 경선에서 중앙위원회 비중은 줄이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중은 각각 늘립니다. 중앙위원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김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지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본선에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권리당원 여론이 압도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 더 나아가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당심 위주 구조를 강화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에 불만이 있다면은 당원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는 길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민주당은 이제 이미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사실상 신임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다면은 더 당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간 내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총선 승리
총력을 다해서 뜻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승객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 누비아 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눈을 판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100m 앞 섬을 뒤늦게 발견했고 수동 변침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항로에서 1.6km를 벗어나 암초에 걸렸고 선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현장 근무 의무가 있던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을 형사 입건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섬도 많고 암초도 많은 구간에서 이렇게 한눈을 팔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이들은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267명은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됐는데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정확한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임 씨는 학생 난동을 제지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웠고 학부모 민원과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동료를 보면서 결국 3년 만에 교직을 떠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차 미만 교사 퇴직자는 올해 1월에서 9월만 60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발적 중도 퇴직도 3년 연속 1000명을 넘길 전망인데요.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낮은 처우 등을 주요 이탈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교권 5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학부모의 폭언과 민원은 계속되고 교사 보호 장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자, 전문가들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계와 보호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원 비대면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어떻게 접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따뜻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서 숨은 영웅 찾기에 나섭니다. 그동안 국제 행사 후에는 주로 공무원과 기업인이 포상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숙박업소 관리인, 환경미화원, 택시업계 종사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 운영을 돕는 시민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후보자는 각 부처가 추천하고 외교부가 취합해서 정부 포상심사위원회가 공적과 결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는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확정되며 대통령 훈장과 표창 등이 수여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에이펙 성공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 중에도 환경미화원이 계셨죠. 네, 참 환경미화원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부라서 더욱더 이 아침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TV뉴스 리뷰로 함께합니다. 산 중턱에 붉은 화선이 생겼고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제 오후 5시 23분쯤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인력 330여 명과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화선 2.74km 가운데 1.65km를 진화했습니다. 진화율은 60% 정도로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주변 산림 지역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주변의 민가라든가 군부대 등으로의 산불 피해가 확산된 우려는 아주 매우 적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RCC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회담은 11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حيث اتفقنا على ضرورة تعزيز ثقافة السلام العالمية ودعم الاستقرار في منطقتي الشرق الأوسط وشبه الجزيرة الكورية.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2019년 국회.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극심한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몸싸움 끝에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인편 접수가 안 되자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낚아채 갔습니다.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빠루까지 등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다친다 하지 마. 풀어달라 무릎까지 꿇은 최 의원은 창문틈으로 내보내달라 호소하다 급기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최루탄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정글 국회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